안녕하십니까.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 제가 저술한 양육 패러다임의 책자를 강의합니다. 목사님들께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양육 대상자 스케칭에 이어서 오늘은 양육 디자이닝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합니다. 양육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 양육 대상자가 분석이 되고, 분석이 된 후에 어떻게 하면 양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것이 양육 디자이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양육 대상자를 향하여서 어떠한 내용을 양육을 하여야 효과적인가, 양육을 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양육을 하는가, 양육의 목적에 따른 내용인가, 양육자는 누가 양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양육의 프로그램을 통해서의 양육이 가능한가, 아니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육을 하는가, 양육의 시점 또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내용을 양육의 디자이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즉, 소상히 설명드리자면 양육을 함에 있어서 목사님들께서 목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양육 대상자들에게 결단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변화를 목적으로 할 것인지, 유지를 목적으로 할 것인지, 성장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양육의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그럼 어떠한 내용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목사님들께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육의 내용을 성경적인 내용을 양육을 할 것인지, 신앙적인 내용을 양육을 할 것인지, 일반적인 내용을 양육을 할 것인지 내용 또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의 방법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양육을 할 것인지, 교육적인 방식으로 양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예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양육의 방법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 방법에 있어서도 오프라인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온라인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의 양육의 방법과 함께 양육을 누가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들께서 양육을 하시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양육자를 발굴을 해서 양육자를 통해서 양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관련된 것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의 내용과 방법과 양육자와 양육 대상자에 따라서 양육의 시점도 달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해하신 후에 양육의 내용을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양육자를 정해야만 양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제가 저술한 양육 패러다임의 양육 디자이닝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목사님들께서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SNS를 통해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참조하셔서 양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였습니다.